안녕하세요. 아내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재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만성 스트레스와 과로, 과음, 과식이 림프액을 오염시킨다는 것과 림프액 오염으로 인해서 부신이 필요해지면 질병이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구나 모든 암은 부신피로 상태이고 말기암은 부신고갈 상태라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겪은 악성 림프종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만성 가려움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아내는 십수년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앞에 두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은 부신피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림프암 진단 2년 전부터 시작된 저녁에 심해지는 가려움증이었습니다. 낮에는 약간의 가려움증만 있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열감이 생기면서 순식간에 등, 가슴, 겨드랑이가 가려워졌습니다. 잠시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미치듯이 가렵고 살짝만 긁어도 벌겋게 피부 발진이 올라왔습니다. 가려움증의 원인은 림프혈이 오염되었고 림프관 밖으로 누수되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부신 호르몬이 고갈되어 부신 호르몬 분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전이 아닌 오후 8시부터 가려움이 갑자기 심해지는 이유는 인체 자율신경계가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 우세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한 경우에는 림프관이 수축되어 치밀한 상태가 되지만 부교감 우세 상태가 되면 림프관이 이완되고 느슨해져서 오염된 림프액들이 주변 조직으로 쉽게 배어 나옵니다. 림프관은 투과성이 매우 좋은 오수관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염된 유해 물질들을 잘 받아들이지만 막힌 곳이 있으면 역류하는 대신에 느슨해진 벽을 통해 누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피부 밑에 있는 오염된 림프액이 밖으로 배어 나오면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공격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피부에 있는 비만 세포들도 자극을 받아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림프 누수 현상은 피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림프관이 연결된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많이 일어나는 곳은 목과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입니다. 말기 유방암 환자가 되면 전신에 있는 림프절들이 암세포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림프절이 커지고 누수가 일어나며 열감, 가려움증, 피부 착색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만 만져지던 결절들이 전신으로 튀어 올라와서 만져지기 시도합니다. 이때가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3기와 4기암이 되어서야 림프절이 커진 것을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림프관이 오염된 과정을 설명 들으시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림프관은 투과성이 좋은 오수관이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 물질들 중 사이즈가 커서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도 림프관은 쉽게 통과합니다. 혈관에 있으면 위험한 화학물질, 세균, 바이러스와 오염된 유해 물질들이 이동하는 관이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면역세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림프관에는 림프액이 차 있고 면역세포들이 모여있는 림프절, 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림프액이 림프절과 비장을 통과할 때마다 면역세포들의 필터링을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하지만 림프액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면 림프절과 비장도 싱크대 거름망처럼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 필터링이 안 되게 됩니다. 가정에서 싱크대와 세면대가 간혹 막히면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역류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름망을 꺼내 보면 오물들이 엉기거나 굳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거름망을 꺼내어서 엉기고 굳어진 오물 걷어내고 깨끗이 청소해주면 물이 다시 잘 내려갑니다. 싱크대 거름망이 막히면 물이 안 내려가고 역류하지만 림프절과 비장의 필터링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림프절이 막힌 곳엔 림프절이 커집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주변 조직으로 림프 누수가 더 잘 일어납니다. 저녁이 되면 몸에 열이 나고 가렵고 피부 발전이 생긴다면 림프액의 오염이 심해서 림프절이 막혔고 누수가 생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목과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진다면 림프절이 커진 것입니다. 당연히 오염된 림프로 인한 것이죠. 이런 걸 림프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림프누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 쪽 림프절이 오염되어 막히면 콧물, 재채기, 비염이 생깁니다. 목의 림프절이 막히면 인두, 후두, 편도가 붓고 열이 납니다. 소화기관의 림프절이 막히면 설사와 복통 같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피부 밑에 있는 림프절이 막히면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여드름과 모낭염증이 생깁니다. 자궁 주변 림프절이 막히면 냉이 심해지고 자궁 내막염, 자궁 근종, 자궁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엔 수많은 림프절이 있고 림프액이 림프관을 타고 흘러다닙니다. 만약 한 곳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면 그 인근의 림프절에도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관으로 들어간 암세포가 림프관으로 걸러져서 림프절에서 걸렸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세포는 이곳에서 면역세포에 의해서 잡혀 먹힙니다. 그런데 혈액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염증 물질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본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되어 복제된 암세포들은 면역세포의 1차 수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림프가 염증 물질로 오염된 상태에서 암세포가 혈액과 림프액을 통과하면 프리패스가 됩니다. 암세포가 안 걸러지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오염 물질들과 암세포들이 함께 림프절에 도착하면 림프절이 막히고 면역세포들은 속수무책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목과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 림프절이 많은 곳에 종이 같은 게 만져지는지 살펴보세요. 만져지고 있다면 림프절이 커진 것입니다. 만약 6개월 이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다면 암이 전이되었거나 혹은 악성 림프종, 즉 혈액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가려움증은 대부분 림프 오염이 근본원입니다. 따라서 오염된 림프를 정화하는 게 증상을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림프 오염의 원인은 오염된 먹거리가 대표적입니다. 가공식품, 과다한 당류, 튀긴 음식 등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익히지 않고 생식 상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림프 오염이 심한 경우 가장 큰 림프 조직인 비장도 기능을 잃고 비대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공식품 혹은 화학물질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곧 비장이 부어오르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트 림프종 진단을 받은 아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유기농 쌀로 지은 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을 가한 밥을 먹으면 좌측 윗뼈가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생식 상태로 먹으면 비장이 붙지 않았고 가려움증도 개선되었습니다. 간혹 생식품말 식사법으로도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 같은 혈액암과 당뇨 합병증, 신장 합병증, 황달, 기타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몸 안 구석구석 분포된 림프절과 비장뿐만 아니라 중요 해독기관인 간, 신장과 폐 등도 심하게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막힌 해독기관을 청소하는 면역수액이 필수입니다. 림프 누수로 인한 가려움증을 개선하고 비장 비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수액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림프 오염을 방지하는 생식분말 식사법을 유지하면서 면역수액으로 오염된 모든 기관들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관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알고 계시고 여기저기 피부 결절이 생기고 있다면 림프가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정화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